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이 서해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지금 이 군사 보석 합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적대 행위 중단 구역으로 우리 함대가 이 군함이 들어갈 때는 그 대포에 전부 다 카바를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이런 일은 세상 아마 군사사에서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런 군함을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우선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금 부속 군사 합의서를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NLL이 있죠? NLL이 있고, NLL로부터 우리 쪽으로는 85km입니다. 그리고 북한 쪽으로는 50km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85가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합의를 한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밑으로 남한 쪽으로 85km, 북쪽으로는 50km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선이 뭔가가 잘못 그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더 큰 양보를 지금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NL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 85대 85가 되든지 50대 50이 되는 게 정상적인데 남쪽은 85km고 저쪽은 50km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해군 전역하신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북한의 그 작전에 완전히 한국이 휘말렸다고 하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북방 한계선 NLL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있는 NLL 밑에 경비 개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km 내지 20km 밑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합의는 서해안의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한 이 합의는 북한의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NLL에서 10km, 20km 내려와 있으니까 북한이 이게 50이니까 20을 잡으면 70 정도 되겠죠. 70. 그러면 이게 이제 남북한의 어떤 구역이 비슷하게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비 개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해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NLL 무력화에 한국이 이번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이 또 공동 어로 구역을 지금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 내에. 자, 그러면 이 공동 어로 구역의 남한의 최남단에 있는 섬이 덕적도이고 북한에 있는 것이 초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덕적도가 어디에 있는 섬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바로 시하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안산 앞바다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바로 안방 앞에까지 지금 온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공동 어로 구역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덕적도 안산 앞바다까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어부가 이 배를 끌고 고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 북한 배가 어민들의 배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배에 지금 북한 어떤 무장 세력이라든지 간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낮뿐만 아니고 밤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침투를 한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공동 어로 구역을 경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경찰력이라든지 해군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서해안에는 중국 어선이 와가지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양 경찰이 그걸 지금 막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도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배들까지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 작업을 한다. 만약에 또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북쪽으로 우리 민간 배들이 어부들이 가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북한과 마찰이 생겨가지고 인질이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러 가가지고 뭔가 합의가 필요하고 성과가 필요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북 공동 합의서 3항에 보게 되면은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했다. 그게 지금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3.1운동을 누가 했다고 합니까? 김일성의 아버지 김행지가 다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외삼촌, 그 다음에 그때 김일성이 나이가 8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할아버지 나이가 8살인데 김일성이도 8살 김일성이도 나와가지고 뭐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전부 다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 대표 33인은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다. 그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남한과 북한이 3.1운동 내년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무슨 근거를, 무슨 공통된 역사적인 인식을 근거로 해서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거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에 된 게 아니고 1919년에 되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 라고 하는 1919년 건국설을 말이죠. 지금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3.1운동 100주년도 그런 생각에 기초해가지고 남한 혼자만 하면 될 것인데 그것도 북한하고 뭐 같이 하겠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다 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거기 같이 가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3.1운동을 김일성이 했다고 하는 그런 날조된 역사 왜곡에 우리가 지금 맞장구를 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공동기념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에 됐다는 것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왜곡하는 게 아니고 3.1운동 내용까지도 지금 왜곡해가지고 북한과 같이 뭘 지금 대한민국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지금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하는 국가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 이 뿌리부터 완전히 깡그리 지금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박살내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합의문이다. 제가 볼 때 이 지금 갈수록 말이죠. 4.27 판문점 선언도 그랬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지금 남북 합의서가 갈수록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또 자료 화면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3.1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특히 없어서 북한에서 3.1운동과 관련된 90돌 기념우표가 나와서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기념우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인민봉기 그리고 여기 보통 우리 같으면 유관순 열사를 여기 올려놓지 않습니까? 없죠.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곡괭이, 이게 공산주의 운동으로 지금 3.1 운동을 북한에서는 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운동, 그러니까 인민봉기로 보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눈 게 딱 티가 나네. 이게 이유가 있네요. 공산주의 운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져야 된다. 인민봉기가 일어나야 된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파괴해야 된다. 야. 지금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참 이런 합의문은 반역적이라고 볼 수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표님께서도 지금 좋은 예시를 찾아주셨는데 지금 이 조항에 들어간 부분이 그냥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 자료 사진을 보니까 그 한완상 그분이 같이 가셨더라고요. 3.1운동 그 100주년 지금 이제 기념위원회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이제 논의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또 실무자들을 대거 동원하고 갔는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3.1운동 100주년 특히 이제 북한과 남한과의 그런 뭐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북한 쪽에서는 뭐 지금 현재에도 우리 남한도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런 왜곡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지만은 북한은 뭐 왜곡한 역사적인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역사적인 왜곡을 공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섣불리 이렇게 그 조항에 넣어서 사실 역사라는 것은 이게 정신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맞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역사에 대한 잘못 인식이 그 각인이 되면 상당히 고쳐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이렇게 선언문에다가 명시를 함으로 해서 그 앞으로 가져올 파장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문재인의 연설 내용도 보면은요, 뭐 평양 얘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역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는 분노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네. 아주 북한이 디테일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디테일하게 대한민국을 파하게 하는 부분까지 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까지 집어넣고, 또 어제 문재인 연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이 적폐청산을 해서 통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적폐가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적폐로 몰렸죠?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지만 뭐 대기업, 문화융성에서 대기업에게 이런 재단에다가 돈 좀 이렇게 좀 넣어서 문화융성 합시다. 이 정도가 이제 적폐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뭐죠? 자기 고모부, 자기 형을 박격포로 쏘고 독가스로 죽이고 인민들을 20만 명 이상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고, 지금도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여버리고. 이거 뭐죠? 남북의 적폐를 없애버리겠다고요? 그러면 김정은부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런데 김정은의 행위는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파 세력들을 다 적폐로 몰아버려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적폐 다 싹 없애버리고, 북한의 세습 정치 비판하는 북한 내 일부 주민들 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말라 죽여버리고 지네들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발언을 들려갖고 무서워요. JTBC 혹시 보십니까, 방송? 오늘 이거 꼭 좀 방송 좀 해주세요. 예? 당신들이 기자라면 또 방송사라면 이런 것 좀 하세요. 예? 딴 거 하지 말고 괜히 트집 잡아서 보수우파 탄압하려고 하지 말고, 기자 나부랭이 제대로 좀 써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어저께 지금 합의 중에서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6항입니다. 네. 6항이 뭐냐면은 김정은의 서울 방북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니까 그거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설을 하면서 그 가까운 시일 내라고 하는 것은 금년 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한다. 거기에 지금 6.25 전쟁 관련해서 북한에 지금 남침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이 엄청난 희생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 중에는 북한이 10만 이상이 넘는 우리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를 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 포로, 전쟁 포로 문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이 김정은이가 서울을 들렁 방문한다? 그것도 제가 볼 때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만약에 서울을 방문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무슨 북한에서 6.25 전쟁이라든지 납북자 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입장 표명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고 그 문제에 해결의 진전이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6항에 넣고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이 서울을 오면은 환대하겠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김일성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이 그동안 저질러온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인식, 이것과는 상당히 괴리되고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